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제게 생계급여가 언제 오르는지,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 언제부터 10만 원을 더 주는지 물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 생계급여 기준을 올려주겠다고 공약했고, 또 수급자 가구에 근로 무능력자가 있으면 10만 원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곧 7월 달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발표한 공약은 나무 위키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2022년 하반기부터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21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해요. 또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금액도 올라서 1인 가구 최대 68만 원, 2인 가구 114만 원, 3인 가구 146만 원, 4인 가구 179만 원가량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 1인 가구 9만 7천 원, 2인 가구 16만 원, 3인 가구 20만 원, 4인 가구 25만 원 정도 오르게 되죠. 여기에 재산소득 환산제액 재산 컷 오프제를 도입한다고도 했고,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 월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실시하고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여서 생활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도 50%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급자 분들의 소득과 재산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수급자 대개가 지금보다 더 낮고 생계급여도 늘어나고 수급자들도 일하려는 의지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급자분들의 상황도 지금보다 좀 나아질 텐데요. 윤석열 후보의 이런 공약들 덕분에 전국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중앙회에서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죠. 선거 결과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지난 5월 10일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새 정부가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이제 곧 7월이니까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하반기부터 생계급여를 인상해 준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반기 언제부터 올려주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생계급여 기준을 올리면 21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인 분들도 생계급여가 늘어난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부터 지원되려면 이번 2차 추경 때 이 부분이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이 부분이 따로 논의되지 않았어요. 대신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죠.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았죠.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여러 국정과제를 내놓았는데요. 이걸 보니까 현재 생계급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를 35%로 하긴 하는데 올 하반기부터가 아니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 조사도 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도 거치겠다고 했죠. 그래서 5년 동안 대상 기준을 매년 1%씩 확대할 수도 있고 내년에 2% 확대했다 2027년에 3%를 더 확대할 수도 있어요. 내년, 내후년에 각각 2%씩 확대했다가 2027년에 1%를 확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확대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올해는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5%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인 가구 9만 7천 원, 2인 가구 16만 원가량의 수급비 인상은 올해 없을 것으로 보여요. 또 공약으로 제시했던 재산 컷 오프 방식도 국정과제에서 제외됐어요. 재산 컷 오프제는 재산이 일정 금액보다 적으면 재산을 아예 안 보거나 크게 완화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재산, 그중에서도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 주고 소득 환산율도 인하해 주겠다고 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의료급여 부양부자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의료급여도 부양부자가 폐지되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의료급여 부양의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의 필요도가 높은 분들에게는 의료급여 2종을, 의료급여 필요도가 낮은 분들에게는 건강보험을 유지하겠다고 해요.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주겠다던 생계급여 10만 원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과제에서 이야기 나온 부분은 없었어요.
대신에 올 하반기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와의 관계를 정비하는 회의를 하겠다고 해요. 제 생각엔 이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말하는 것 같아요.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최대 30만 7,500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지원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돼요. 기초연금을 수급자분의 소득으로 반영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심한 분은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하죠.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으니까 괜찮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초연금 받았다가 혹시나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여러 감면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요. 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의료급여가 생계급여 이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차라리 기초연금을 안 받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수치가 점점 늘어나서 2017년에는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9.8%였는데 2018년에는 10.7%, 2019년 11.4%, 2020년에는 12.3%나 됐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일부러 안 받는 것이죠. 이번 정부에서는 이게 잘 논의돼서 기초수급자들도 다른 어르신처럼 차별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요즘 하루가 멀다고 거의 대부분의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식료품비도 지난달보다 11.5%가 올랐고 기름값도 많이 올라서 휘발유가 리터당 3,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죠.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어떤 기사에서는 21세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고물가 시대가 온다고 하고 있어요.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이에 반해 생계급여는 그대로이니까 생계급여가 계속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다고 생계급여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로 많아봐야 1인 가구 58만 원 받아요. 중고령자들이 말한 최소 노후 생활비가 2020년 기준 116만 원이라고 했는데 생계급여는 이 금액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적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전 생계급여가 지금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에서 생계급여가 언제부터 오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중앙회에서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했던 약속들 잊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주시면 좋겠어요. 또 지금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저소득층인 분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특히 식비가 너무 올라서 식사도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정부가 생계급여 기준을 하루빨리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